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30대 여성 이 씨.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여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3주 전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와 가계약금까지 걸었지만 매도인은 다음날 가계약금 2배를 주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씨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고 바로 정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연일 호가가 오르자 매도인은 그 가격에 팔면 손해라는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또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웠던 이 씨는 중도금 지급기일 한 달 전에 중도금을 입금했는데요. 뒤늦게 이를 안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주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했으니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이 씨와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한참 남았으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매도인.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최근 서울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한 30대 여성의 사연인데, 이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도 좀 주의 깊게 좀 귀 기울여서 들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이 최근에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울에 살 집이 필요하겠죠. 회사를 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공원도 있고 좀 환경이 좋은 동네를 하나 봐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아파트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사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부동산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딱 맞는 매물이 있다라는 연락을 3주 전에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업자하고 함께 가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집주인하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날짜가 평일날이 어렵고 주말이나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주말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제 계약해서 다 네. 지불하고 싶은데 사실 또 매수인은 그런 마음이지만 매도인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먼저 예. 다 지불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성사가 되지는 않았군요.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은 네. 이제 집주인하고 통화하면서요.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당일 매매대금의 10%. 이거는 이제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이제 나머지 그렇죠. 남은 금액의 이제 이 절반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식 계약서는 주말에 만나서 쓰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러나 가계약을 건 걸로 간주하고 일단은 집주인이 불러주는 그 입금 계좌에다가 5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일단은 가계약이지만 계약금은 전달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주말에 정식 계약 쓰기로 했잖아요. 예, 예. 주말에 집주인한테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나 그 매물을 걷어드리겠다. 대신 아. 가계약금의 2배인 500 냈었잖아요. 예. 2배인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예. 이렇게 연락을 하고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 해지하면 이제 2배로 주는 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사례자 같은 경우는 다시 다른 중개소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다른 중개소에서 급매물이 나왔다. 진짜 네. 좋은 가격이다 연락이 옵니다. 4억짜리 집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번 집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지난번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가계약이고 뭐고 없이 바로 계약에 들어가자. 당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집값의 10% 4천만 원을 바로 전액 계약금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집이 정말 급매물이고 싸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은 게 이걸 계약서를 쓰고 사인하고 이 과정에도 계속 그 집에 대한 문의 전화가 부동산으로 오는 걸 보면서 아우 잘 샀다. 집 잘 샀구나. 이런 안도감까지 냈고요.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얘기합니다. 그 집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집주인도 나 너무 싸게 내는 것 같아. 좀 비싸게 내는 걸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하더라라는 말까지 예.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이 처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또 좋은 집을 이제 소개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중도금은 사실은 그 뭐 집 사기 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그렇죠.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중도금까지 다 매도인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네. 급해진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그 한 달 전에 뭐 내면 되는 이 중도금을 미리 1억 6천만 원을 그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는 내가 중도금을 입금을 했으니까 계약 해지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집주인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집주인은 정작 그 중도금을 내야 할 날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금 그 2배가 되는 8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100% 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집주인의 지금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사례자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하니까 계약금 내고 그 다음날 중도금까지 다 중도금까지 내서 내버린 이제 거예요.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계약을 이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 계약금 네. 4천만 원 받은 집주인은 더 크게 오를 것 같으니 내가 8천만 원까지 배상하면서 계약 파기하겠다는 거고, 이분은 계약금이 아니라 나는 중도금을 냈는데 이거는 계약금 뭐 2배 주고 파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이제 옥신각신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4억짜리 집과 상관없는 처음에 가계약금 500만 원 냈다가 예. 1,000만 원 받고 놓친 집 있잖아요. 예. 잠깐 보니까 이분은 참 가계약금으로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관한 얘기를 또 새롭게 듣게 되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가계약금 500만 원 낸 거 2배 물려받고 집 뺏겼다며, 못 샀다며. 그거 예. 사실은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2배 받고 파기하고 이거 해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분은 지금 집을 처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내가 줬는데 계약금 2배 주고 파기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것도 궁금하고, 과거에 가계약금 2배 받고 계약 해지한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데 이건 또 진실 여부가 뭔가 예. 여러 가지가 궁금하셔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하시죠. 뭐냐면 이제 계약금을 다 냈는데 계약의 성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계약에 대한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후 중도금을 낼 경우 집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앞서 가계약금의 2배를 받고 계약을 취소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이분은 계약 후에 중도금을 미리 냈어요. 네,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예. 그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완납하고. 잔금을 지급하죠. 예. 뭐 중도금,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계약의 형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제 통상 계약을 하면서 수수되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그 성질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내가 계약금 받았지만 이거 아무래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계약금 2배 주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든지 돈 주고 그냥 계약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는 사람도 내가 계약금 저거 줬는데 그럼 내가 그냥 포기하고 이거 참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다 자유롭게 2배를 지급하든 네. 내 걸 포기하든 계약을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순간부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줘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계약이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냥 2배 주거나 뭐 포기하면서 해지는 안 되는 건데,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거겠죠. 날짜겠죠, 날짜. 원래 이제 보통 보면요, 계약서를 유심히 보면 중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12월 20일까지라고 보통 돼 있습니다. 예. 그 당일날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설사 그냥 12월 20일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이제 이행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예. 이행기 전에 절대 이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라고 특약을 써놓지 않는 이상은 이 경우에는 그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빨리 중도금을 넣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신 분이 중도금을 미리 넣었기 때문에 사실 집의 이행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은 좀 불안했기 때문에 빨리 했겠죠. 그렇지만 한 푼 한 푼이 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중도금 딱 지급 기일에 그때 사실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빨리 했고, 지금 백 변호사 잘 설명을 했는데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도금 기일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 해라. 그 이전에 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만약에 특별한 약정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중도금을 미리 줬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이 이행 착수를 한 거고, 이행 착수가 되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 해제를 못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파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의 사례를 들어보고 내가 저 집을 꼭 사고 싶다고 하면은
중도금을 미리 주는 줘야 것이 되겠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을 딱 정해놓은 건 통상적으로 그때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 날만 지급하라가 아니라 아. 그때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내가 이 예. 계약을 꼭 성사시키겠다면 중도금을 다음 날에도 바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하지만 이 계약은 특약으로 중도금은 반드시 이날 지급함 이렇게 정하면 네네. 그대로 지급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은 사전에 지급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 주는 방법으로 예,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중도금 그렇죠. 완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앞서 이제 첫 계약을 할 때 이제 가계약이라고 하는 걸 해서 500만 원을 했는데 매도인이 이제 취소함에 따라서 이제 1,000만 원 받고 이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계약 아닙니까? 이것도 계약금 자체가 정해진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금이 아닌 미리 주는 계약금으로 일부만 주고 예. 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2배를 받고 계약이 취소가 될 거거든요. 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교부받은 대금이 아니라 음. 만약에 계약금 자체를 뭐 2천, 3천 더 크게 걸어놨다면 그 금액이 계약금을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은 가계약금만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계약금 다 줬다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요,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쓰든 아니면 계약금이라는 이름을 쓰든 간에 그 이제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특정이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집 살려고 했는지, 예, 예. 그리고 이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매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합의가 됐으면 제목은 가계약금이라고 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안 같은 경우 이분이 좀 급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전에 일단 가계약금을 줬지만 사실상 이것도 계약금에 준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 2배 돌려주고 집주인 네네. 입장에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가계약도 이제 계약의 어떤 계약이- 의지로 봤기 때문에 네. 그 해지했을 경우에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 해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맞나요? 손해가 얼마인지 네.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예. 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법에 계약금을 이제 한 배 더 주고 예. 계약을 끝내거나 내가 안 할 거면 내가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가계약금에서 해지했을 경우 2배로 받는 것도 정당하고 오늘 네. 얘기한 것처럼 중도금 내었을 경우에는 있으니까 계약 파기가 아니다. 네, 그 맞습니다. 계약 이행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